오늘 저와 함께 배울 것은 어레이, 리스트, 딕셔너리입니다. 배열은 크기가 고정된 집합으로 같은 데이터 타입인 집합이고, 리스트는 크기를 수정할 수 있는 집합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이 한 쌍인 집합인데요. 이것들의 기본 사용법뿐만 아니라 포함된 유용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그것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데이터 타입을 저만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요.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인트로, 코드, 그리고 스트링, 네임을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추가하고 이 클래스 내에서 간단하게 코드와 네임이 표시가 되는 프린트하는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using system.serialize를 선언해서 인스펙터에서도 보이게 했고요. 배열을 선언하고 여기는 데이터를 넣어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이때 여기가 인덱스 0번이고 1번, 2번, 3번이라서 인덱스 하나에 접근하면은 그 아이템까지 나오고 거기에는 코드 네임 그리고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인덱스 하나에 접근해서 이렇게 하면 값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가 찍힐까요? 코드 3 네임 캐럿이 찍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있는 인덱스 0번에 있는 거죠. 또한 배열에서 아이템까지 접근해서 거기에 코드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죠. 인덱스는 0, 1, 2, 3을 돌면서 for 또는 for each와 어울리는데요. 자, for 탭 두 번 눌러주고 아이템의 렌스를 가져와서 아이템의 길이는 4여서 0, 1, 2, 3을 돌아요. 0, 1, 2, 3을 참조하면서 그것을 프린트하겠죠. for each를 돌았을 때는 아이템의 각 하나하나를 순회하면서 그 데이터를 접근하는 겁니다. 똑같은 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배열에서 유용한 함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sing system namespace를 선언하고 system namespace에 있는 array가 있어요. 여기에 점을 찍어보면은 되게 여러가지 유용한 함수들이 있는데요. 먼저 sort입니다. sort 같은 경우는 정렬을 하는 건데요. 배열을 넣고 이때 매개변수를 임의로 x하고 y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매개변수 두 개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각각 하나들은 아이템을 의미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람다식인데 여기는 매개변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함수 안쪽입니다. 이 둘의 코드를 비교해서 코드가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가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상해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나오겠죠. 그리고 인스펙터에서 보이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써봤습니다. 재생하지 않았을 때는 정렬이 안 됐고요. 재생하니까 1, 2, 3, 4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정렬하는 법입니다. 다음 array의 for each입니다.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액션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매개변수가 아이템 하나가 들어가고 그 함수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rray에 하나하나들을 다 순회하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그것들을 프린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for나 for each를 돌린 거나 다름없이 모든 것이 다 나오게 됩니다. 네, 깔끔하네요. 배열 중에 하나라도 존재하는 게 있다면은 true 아니면 false를 반환하는 것은 자, 아이템 배열을 넣고 그 다음에 predicate 아이템을 넣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 validate인데 반드시 bool을 반환하는 거고요. 그래서 func에서 bool을 반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들어가면은 아이템의 코드가 3이랑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true를 반환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true가 나왔죠. 코드가 5를 찾으면 있을까요? 자, 없습니다. array에 true for all이 있는데요. 이 안에 내용의 모든 것이 다 성립해야 true를 반환해요. 이것 또한 predicate고요. 아이템의 코드가 0보다 크다면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true가 나와요. true가 나왔죠. 하지만 1보다 크다면은 여기서 false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나와요. 모든 것이 다 성립해야 true가 되는 거예요. false가 나왔죠. 다음 find 계열입니다. find 같은 경우는 찾을 때 유용한데요. 아이템 네임을 찾으면은 이거를 반환합니다. 이때 애플이 두 개예요. 그럴 때는 맨 처음에 발견한 것이 나와요. 그리고 find index는 그것을 찾으면은 그것의 인덱스를 int로 반환합니다. 그러면 0, 1, 2죠. 인덱스로. find last 같은 경우는 일치하지만 맨 마지막에 아이템을 리턴합니다. 이게 나오겠고 find last index는 찾은 마지막 것의 인덱스를 반환 3이 리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것이 나왔고 이것이 나오고 그 인덱스가 나오고 이거는 뒤에 것이 나와서 뒤에 것과 그 인덱스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찾지 못한 값이 나오면은 여기에 널이 들어가서 프린트가 안 되겠죠. 자, 널이 떴죠. 이때 널이 나오면 방지하는 방법이 물음표 점이어서 아이템이 널이라면 이 뒤쪽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요건만 나왔네요. find index, find last index에서 값을 찾지 못하면은 인덱스는 -1이 들어갑니다. 자, -1이 나왔죠. array에 find all도 있는데요. find all 같은 경우는 일치하는 모든 것을 배열로 반환해요. 아이템 배열로 반환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받은 것을 for each 돌려서 프린트를 찍어봤어요. 같은 애플인 코드 1번과 코드 4번이 나왔네요. 그리고 배열의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을 때 아이템스를 그대로 새로운 것에 넘기면은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 배열의 뒷부분부터는 다 힙에 할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입니다. 그 포인터를 그대로 넘겨주기 때문에 언더바 아이템스가 아이템스와 동일한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힙에 할당된 이 언더바 아이템스 0의 코드를 100으로 바꾸면은 원본 아이템스 0번의 코드도 100으로 바뀝니다. 실제로 100으로 바뀌는지 볼게요. 원본이 100으로 바뀌어버렸고 새로 만든 것도 100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인터만 주는 얕은 복사고요. 이게 깊은 복사입니다. 어레이에 컨버트 5를 하면은 다른 형식으로 변환해서 아이템 배열로 그대로 반환하거든요. 각각 아이템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돌면서 X가 아이템이에요. 그 아이템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에 할당이라 힙의 새로운 공간에 할당되는 거예요. new 생성자 쓰고 코드 네임 넘겨주라고 생성자로 만들었죠. 그렇게 된 것이 아이템 배열을 반환하니까 언더바 아이템에 들어가게 되고 그 인덱스 0번째에 코드를 바꾸게 되면 원본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본은 0번 인덱스가 3이고 언더바 아이템은 0번 인덱스가 100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다른 공간이죠. 이게 얕은 복사, 이게 깊은 복사입니다. 어레이에서 리버스를 하면은 이것의 순서가 거꾸로 바뀝니다. 3214였는데 4123으로 돼요. 4123이 됐죠. 자, 어레이의 리사이즈는 우리가 배열이 4개로 처음에 고정을 했어요. 고정하면은 크기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려면은 리사이즈라는 키워드를 써주면 되고요. 래프를 통해서 이 배열의 원본을 넘기고 그것을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만약에 2개로 줄였다 하면은 2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지워지게 되고요. 그렇죠. 2개만 살았죠. 이때 5개로 하면은 여기에 하나의 공간이 더 추가가 돼요. 4개까지는 잘 작동했는데 마지막에 널 레퍼런스가 뜬 이유는 마지막 공간에는 아무것도 할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인덱스에 할당하거나 또는 널이 안 뜨기 위해서 널 체크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4개였던 배열이 5개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프라이빗이어서 인스펙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쓰든 퍼블릭으로 쓰든 해서 보이게 하면은 2020.2.1 이상부터는 이제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다 펼치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인스펙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직렬화를 위해서 시리얼라이저블이 사용돼야 됩니다. 유징을 선언해줬죠. 다음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같은 경우는 배열은 크기가 고정되어서 리사이즈라는 키워드 외에는 크기 조정이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리스트는 이런 크기 조정에 매우 자유로워요. 그래서 선언은 이렇게 하면 되고요. 리스트의 사용법은 대괄호 치고 인덱스에 접근해서 여기가 0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아이템까지고요. 그것의 코드 있기 쓰기가 되겠죠.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for와 for each와도 어울려서 for에는 아이템스의 카운트가 4개니까 4여서 i는 0부터 3까지 돌아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순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or each는 이것에 각각 하나하나를 돌아서 끝에 도달할 때까지를 프린트하는 겁니다. 워터멜론을 add를 통해서 맨 뒤쪽에 추가할 수도 있고 remove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울 수도 있어요. 이때 왜 아이템과 아이템을 맞춰줬냐면 이런 식으로 new는 따로 쓰면은 다른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인식을 못하니까 이렇게 따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때 add는 반환 형식이 없지만 remove는 반환 형식이 있어서 지워졌는지 안 지워졌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추가하지도 않았는데 remove를 하면은 어떤 값이 찍힐까요? false가 찍혔죠. add를 살려서 추가했다가 지우면은 제대로 지워진 거니까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왔네요. 아이템스의 remove add index 이거를 지우면은 이거와 이것만 살게 됩니다. 그렇죠. 314만 살았네요. 이게 지워지고 아이템스의 remove all 전체 다 지우는 건데요. predicate여서 이게 아이템이고 아이템의 코드가 2 이상이다 하면은 3번과 4번이 지워지겠죠. 이때 int를 반환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운다면은 여기에 2가 찍힐 겁니다. 두 개를 지워서 두 개가 나왔어요. 자, insert입니다. insert는 그 인덱스에다가 이거를 끼워 넣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1번 인덱스를 자기 걸로 넣어요. 1번 인덱스에 워터멜론이 들어갔습니다. sort입니다. sort는 두 가지 아이템을 넣고 그것을 코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ompare to 하면은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정렬이 됩니다. 1, 2, 3, 4가 나왔네요. 여기서 리버스를 하면은 순서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4, 3, 2, 1이 되겠죠. 4, 3, 2, 1이 됐네요. exist입니다. 하나라도 존재한다면은 true를 반환합니다. 패럿이 있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true for all은 리스트의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을 만족하면은 모든 것이 true여야 true예요. 그래서 코드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b는 true가 나오겠죠. true가 나왔네요. 여기 중에 1보다 큰 것이 다른 것들이 다 만족해도 여기가 false가 나와서 얘는 false입니다. false가 나왔죠. 자, 리스트의 얕은 복사, 깊은 복사는 new로 선언된 이 부분은 힙에 할당되고 여기는 그 주소가 들어오니까 그 주소를 넘기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같은 힙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얕은 복사여서 언더바 아이템의 0번의 코드를 100으로 바꾸면은 원본
원본까지 바뀌어버립니다. 언더바 아이템스의 0번이 100인데 원본도 100입니다. 이 얕은 복사를 막으려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요. 컨버트 all을 해가지고 컨버트 all이 리스트 아이템을 반환하기 때문에 다시 new를 할당해서 힙의 새로운 공간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new 생성자를 통해서 코드와 네임을 넣으니까 그렇게 새로운 힙 공간에 만들어지고 해서 복사가 됩니다. 이것을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언더바 01 100으로 바꾸니까 원본은 바뀌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 있어요. find 계열입니다. find는 가장 먼저 발견된 하나를 반환합니다. 아이템의 네임이 애플인 것과 일치하는 것은 먼저 나온 것이 여기에 들어가요. 먼저 찾은 것의 인덱스는 0, 1, 2번째죠. 2가 나오겠고 find last는 찾은 것의 맨 마지막 거를 반환하니까 이게 반환되겠고 찾은 것의 맨 마지막 인덱스를 반환하면은 인덱스인 3번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find는 이걸 찾아서 그것의 인덱스 2네요. find last는 이걸 찾아서 그것의 인덱스 3이네요. find all입니다. find all은 조건에 맞는 것을 리스트로 반환해요. 코드가 2보다 큰 것은 3번과 4번이니까 이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것을 프린트한 겁니다. 3, 4만 들어왔네요. 리스트를 배열로 바꾸는 방법은 toArray를 쓰면은 배열이 됩니다. 이거는 배열이에요. 반대로 배열을 리스트로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뒤에 배열을 넣으면 돼요. 다음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인데요. 스트링과 아이템 클래스처럼 키를 넣으면은 읽어올 때는 이렇게 읽어오면 되거든요. 키를 여기 대괄호 안에 넣으면은 이 값이 나와서 뽑아다가 쓸 수 있습니다. 스트링 아이템 클래스나 스트링 게임 오브젝트나 여러가지로 응용을 할 수가 있고 키는 중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어 사전에 각 단어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듯 합니다. 딕셔너리에 추가를 하려면 add를 통해서 키와 값을 넣어주면 되고요. remove를 통해서 키만 넣으면 키와 값 쌍이 지워지게 됩니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퍼블릭이나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선언해도 인스펙터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for each를 통해서 딕셔너리에 하나하나를 접근하는 게 키밸류 페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것이 통째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 통째로를 참고하는 거예요. 그것에 키만 참고하고 싶다 하면은 이 스트링 이 부분이 들어가고요. 밸류를 참조하면은 이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아이템에 프린트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Q와 밸류를 나눠서 프린트를 찍어봤습니다. 바나나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애플 나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키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은 contain 키를 통해서 여기에 키를 넣으면은 부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이 있기 때문에 true가 되겠죠. true가 됐네요. contain 밸류를 위해서는 지금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서 추가를 한 다음에 했거든요. 왜냐하면 new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은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밸류가 존재하면은 true가 됩니다. true가 났네요. try get value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키를 찾으면은 true, 못 찾으면 false여서 불형식이어서 if 문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찾게 되면은 out 아이템으로 나와서 이거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인 코드가 나왔네요. 이렇게 해서 배열과 리스트, 딕셔너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설명 아래 블로그에 코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드가 이렇게 한 칸씩 띄어놨거든요. 그래서 같은 불형식도 막 있고 이렇게 에러가 뜨는데 한 칸씩 띄어진 것이 한 문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